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입니다. 오늘은 날이 추워지고 건조해지다 보니까 촉촉한 쿠션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촉촉 쿠션 10종 리뷰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베이스류는 사람을 워낙에 많이 타기도 하고 무조건 단점만, 무조건 장점만 있는 제품은 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션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조금 더 잘 맞는 쿠션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가져온 쿠션의 가지수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4가지로 구분지어서 제 마음대로 묶어봤는데 세미글로우, 커버력, 휘뚜루, 마뚜루, 반딱 유리광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볼 카테고리는 세미글로우예요. 세미글로우 쿠션은 나는 피부가 반딱거리는 게 싫다,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쿠션들입니다. 헤라 스킨 레디언트 쿠션, 힌스 스킨 세컨 글로우 쿠션 가지고 왔어요. 헤라 스킨 레디언트 글로우 쿠션은 크리미한 질감의 제형이에요. 엄청 촉촉하고 크리미하게 발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양이 조금 많이 올라가기 쉬운 제형이었습니다. 마무리감은 은은하게 광채가 도는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어요. 모공 커버력은 생각보다 좋은 편은 아니라 나비존이나 코 옆에 있는 모공 커버가 아쉬웠습니다. 힌스 세컨 스킨 글로우 쿠션은 약간 꾸덕해서 손으로 만지면 물을 많이 머금은 찰흙 같은 느낌의 제형입니다. 제형이 약간 단단하다 보니까 헤라 쿠션보다 더 얇게 발려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좋은 쿠션이에요. 역시나 마무리감은 은은한 광채가 느껴지는 마무리감이었고 코에 있는 모공 커버력은 괜찮았는데 나비존의 모공 커버는 좀 아쉽더라고요. 둘이 비교해 봤을 때 마무리감이나 모공 커버력에서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 쿠션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속력도 볼게요. 7시간이 지난 후에 두 쿠션 다 광채가 지저분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서 광채 쿠션을 사용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는 유분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좀 많이 건조하다 싶으신 분들은 속건조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헤라 쿠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공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 들었고 머리카락이 달라붙어서 떨어진 자국들이 꽤 많이 남았어요. 코 옆에서는 비교적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편이었지만 약간의 끼임은 있었습니다. 힌스 쿠션도 자세히 보시면 역시나 모공 부각이 있는 편이었고 비교적 얇게 발려서 그런지 머리카락에 긁힌 흔적은 크게 안 느껴졌어요. 코 옆에서는 헤라 쿠션보다 끼임이 느껴지는 편이었고 위쪽에서는 들뜸이 느껴졌습니다. 이 두 쿠션 수정 화장하면서 다크닝 확인해 볼게요. 다크닝 확인을 위해서 아래쪽만 지우고 다시 발라봤어요. 헤라 쿠션, 힌스 쿠션 두 제품 다 제품 위에서 날아가면서 내 피부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낌이었지 제형 자체가 탁해지는 다크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헤라 쿠션부터 수정 화장 해줬는데 제형이 크리미하다 보니까 이 제형이 그대로 피부에 쌓이면서 두껍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었고 막상 올라갔을 때 큰 들뜸 없이 쌓이기는 했지만 코 옆에 끼임이 생겼던 부분에서는 하얗게 뭉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힌스 쿠션은 수정 화장할 때 얇게 찹찹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수정 화장 자체는 얇고 가볍게 잘 올라가는 느낌이었지만 저한테는 건조한 쿠션이다 보니까 코 옆에서 각질 부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쿠션 저처럼 건성보다는 수부지나 지성분들이 가을 겨울에 사용하기 좋을 만한 쿠션이었고 구매하실 때 생각보다 모공 커버가 잘 안 된다, 모공이 살짝 두드러질 수도 있다 라는 점 참고하셔서 모공 블러 처리가 잘 되는 파우더나 블러셔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커버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제 최애 카테고리예요. 클리오 킬커버 하이글로우 쿠션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촉촉한 제형 특성상 매트한 쿠션들처럼 커버력이 엄청 높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잡티 커버력을 챙기면서 모공 커버력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클리오 쿠션 먼저 발라보면 엄청 묽고 촉촉한 제형입니다. 피부에 닿자마자 느껴지는 저 크림광이 보이시나요? 저 광처럼 피부에도 촉촉함이 느껴지면서 발리는데 이 보습감 때문에 피부가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쿠션이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큰 단점으로 와닿지는 않았는데 제가 느낀 이 쿠션의 가장 큰 단점은 컬러예요. 딱 봐도 칙칙하고 누렇고 탁한 저 컬러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또 커버력은 좋아서 제가 코 옆에 유난히 붉은데 몇 번 터치 안 해도 싹 가려지는 커버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무리감은 보습력이 좋은 크림을 발라놓은 것 같은 마무리감입니다.
모공 커버력이나 요철 커버력도 꽤 나쁘지 않아서 놀랐고, 하지만 코 옆에는 이런 끼임이 생겼어요. 정샘물 쿠션도 클리오 쿠션이랑 비슷한 제형인데 정샘물 쿠션이 조금 더 얇은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쿠션 퍼프도 단단한 편이라 양 조절이 조금 더 쉽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적 커버력은 클리오보다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쿠션도 컬러가 좀 노랗습니다. 마무리감은 클리오만큼은 아니지만 크림광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확실히 클리오 쿠션보다 얇아 보이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모공 커버력은 무난합니다. 엄청 큰 모공이 다 가려지는 느낌은 아닌데 잔모공 정도는 커버가 되고요. 제형이 얇아서 그런지 크게 코 옆 끼임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이 두 쿠션 역시 7시간이 지난 후에 유분감 때문에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유분감이 올라오는 편이었습니다. 속건조 는 두 제품 다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날은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외출을 할 일이 생겨서 파우더 처리를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눈 밑에 가루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보실 때 그 점 유의하고 봐주세요. 클리오 쿠션 먼저 자세히 보시면 이런 갈라짐이 생기는 편이었어요. 묽고 촉촉한 제형이다 보니까 양 조절 없이 턱턱 올리기 쉬운 쿠션인데 그러면 이런 갈라짐이 생깁니다. 코 옆에서도 같은 갈라짐이 생겼고 정샘물 쿠션은 크게 갈라짐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모공에 하얗게 맺히는 느낌이 듭니다. 코 옆에서는 하얗게 뜨는 느낌이 아주 약간 있었고 끼임도 생겼어요. 클리오 쿠션 먼저 다크닝 확인을 위해서 아래쪽 지우고 다시 발라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누래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수정 화장할 때는 처음 발랐던 느낌처럼 두껍게 쌓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수정 화장하면서 갈라짐은 깨끗하게 사라지는데 코 옆 모공에는 하얗게 끼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샘물 쿠션도 아래쪽 지우고 다크닝 확인해 봤을 때 클리오랑은 다르게 제형이 날아간 느낌이 느껴지실까요? 제형이 날아가면서 조금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정 화장할 때에는 크게 두껍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고요. 수정 화장을 마쳤을 때는 깔끔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공이 더 도드라지는 느낌에 코 옆에서는 들뜸도 약간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 쿠션 정리해보자면 커버력도 높고 보습감도 있는 쿠션을 찾으시는 건성, 악건성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쿠션입니다. 이 두 제품 다 컬러가 좀 어둡기 때문에 한 단계 높여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촉촉한 쿠션이라고 냅다 얼굴에 올리는 것보다 양 조절을 잘 해서 사용하는 게 더 예쁜 피부 표현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휘뚜루 마뚜루 쿠션입니다. 이 휘뚜루 마뚜루 쿠션은 나는 촉촉한 쿠션을 처음 사용해봐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평탄은 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쿠션입니다. 저도 뭔가 딱히 쓰고 싶은 쿠션이 없을 때 저절로 손이 가는 그런 쿠션들이에요. 픽쿠션 글래스 네이밍 레이어드 픽 쿠션. 픽 쿠션 먼저 발라보면 왜 촉촉한 쿠션 중에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들 좋아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되게 얇게 발리는데 촉촉하고 커버력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감에서는 진짜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확실히 광채 쿠션을 썼다는 느낌의 윤광으로 마무리가 돼요. 모공 커버력도 꽤 좋아서 나비존이나 코 옆에 모공이 거슬리는 느낌은 없었지만 건조한 제 피부에서는 들뜸이 살짝 느껴졌어요. 네이밍 레이어드 픽 쿠션도 엄청 얇게 발리는 촉촉한 쿠션이에요. 픽 쿠션은 쫀쫀한 느낌이 살짝 느껴진다면 레이어드 픽 쿠션은 가벼운 앰플 같은 느낌으로 정말 가볍고 얇게 발립니다. 레이어드 핏 이름처럼 피부에 핏되게 올라가면서 덧발라도 두껍게 쌓이는 느낌이 없는 쿠션이었어요. 마무리감도 핏 쿠션보다는 가벼운 광채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 모공 커버력은 나쁘지 않게 되는 정도였습니다. 대신에 핏 쿠션보다 촉촉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코 옆에 들뜸이 심하게 느껴지진 않았고 깔끔하게 발렸어요. 이 두 쿠션 다 마찬가지로 7시간이 지난 후에 크게 건조함이 느껴지진 않았고 픽 쿠션이 유분감이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이었는데 둘 다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게 광채가 유지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픽 쿠션은 약간의 모공 부각이 있었고요. 코 옆에서 들뜸이 유지되기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네이밍 쿠션도 모공 주변이 유분에 녹아서 드러나는 느낌이 있었고 코 옆에서는 약간의 끼임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편이었습니다. 이 두 쿠션도 수정 화장하면서 다크닝 확인해 볼게요. 픽 쿠션에서 다크닝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촉촉한 쿠션 특유의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수정 화장할 때에도 깔끔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막상 보면
처음 발랐을 때처럼 모공 커버가 깔끔하게 다시 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코 옆에서는 수정 화장 전보다 들뜸이 더 생겼습니다. 네이밍 쿠션도 아래쪽 지우고 다크닝 확인해 봤는데 피 쿠션처럼 제 피부톤과 비슷해지는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듯한 느낌의 다크닝이 느껴졌습니다. 수정 화장 할 때에도 크게 두꺼워지는 느낌 없이 피부에 찹찹 붙으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자세히 봐도 진짜 깔끔하게 다시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코에서도 모공이 깔끔하게 채워지지 않은 것 말고는 지저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 두 쿠션 정리하자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무난하고 너무 깔끔해서 가을, 겨울에 어떤 피부 타입이 써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쿠션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 쿠션은 건성이나 수부지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네이밍 쿠션은 수부지보다는 그냥 건성분들이 조금 더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피 쿠션을 진짜 잘 쓰다가 오랜만에 썼는데 뭔가 좀 별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퍼프를 빨거나 새 걸로 구입해서 사용해보세요. 훨씬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반딱 유리광 쿠션입니다. 이름처럼 광채가 느껴지긴 하는데 앞에 나왔던 쿠션들처럼 크림광, 윤광, 스파광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유리알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쿠션이에요. 근데 또 세미글로우 쿠션보다는 광채가 더 느껴져서 내 피부 같은데 내 피부보다 훨씬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쿠션들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4가지 쿠션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커버력으로 분류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어느 정도 커버력이 있는 쿠션으로는 웨이크메이크 글로우 코팅 쿠션 파넬 시카마누 세럼 쿠션입니다. 파넬 시카마누 세럼 쿠션부터 발라보면 피부에 착착 감기듯이 발리는 쿠션입니다. 컬러는 23호치고 약간 화사하게 나온 편이었고 이 쿠션은 촉촉한 유리광을 만들어주면서 피부가 편안한 느낌의 발림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퍼프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제형을 포슬하게 만들어서 터치가 많이 들어가면 약간 뜨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감에서 느껴지는 이 광이 부담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유리 코팅을 한 겹 씌워놓은 듯한 느낌인데 이게 피부를 진짜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모공 커버력은 나쁜 편은 아니라 잡모공 정도는 커버가 되는 느낌이었고 코 옆에서는 약간 끼임이 느껴졌습니다. 웨이크메이크 글로우 코팅 쿠션은 스펀지 위에 메쉬망이 덧입혀진 쿠션이에요. 그래서 제형이 고르게 묻어나는 편인데 퍼프가 제형을 꽤 많이 머금는 퍼프라 양 조절은 꼭 하고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쉬망이 한번 걸러져서 나오다 보니까 입자가 되게 촘촘한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얇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쿨링감도 꽤 느껴져서 열감 많은 피부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얇은 제형에 커버력도 꽤 좋아서 커버력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감은 이렇게 유리가 코팅된 것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부가 너무 예뻐 보이는 듯한 느낌의 마무리감이지 않나요? 모공 커버 나쁘지 않게 된다는 정도? 글로우 쿠션 치고는 괜찮은 느낌이었고 코 옆에서는 끼임과 모공 커버가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7시간이 지난 후에 두 쿠션 다 건조함이 심하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약간 건조한가 싶은 느낌의 속건조가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쿠션들이었고 파넬 쿠션 먼저 보면 머리카락이 달라붙어서 떨어진 자국이 꽤 남는 편이었습니다. 유분에 의한 모공 부각도 느껴졌어요. 코 옆에서도 밀착력 있게 달라붙어 있지 못하는 느낌이 들면서 들뜸과 끼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웨이크메이크 쿠션은 밀착력 있게 잘 달라붙어 있으면서 시간이 지난다고 모공 부각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어요. 근데 코 옆에서 느껴지는 이 지저분한 느낌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 두 쿠션도 수정 화장하면서 다크닝 확인해보면 파넬 쿠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컬러가 조금 더 노래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수정 화장하면서 이 머리카락이 달라붙었던 자국이 깔끔하게 정리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코 옆에서도 수정 화장이 된다는 느낌은 없었고 모공에 하얗게 끼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웨이크메이크 쿠션도 수정 화장하면서 다크닝 확인해보면 다크닝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정 화장을 하면 유분감이 약간 정리되는 느낌으로 수정이 되고 코 옆에 들뜸이나 끼임이 정리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 두 쿠션 정리해보면 솔직히 오늘 가져온 쿠션들 중에 가장 피부 표현이 예쁘고 제 취향의 쿠션들이었지만 지속력은 가장 아쉬운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건성보다는 이런 반질반질한 광채 느낌을 내고 싶은 수부지 분들에게 더 추천드리고 싶고, 이 두 쿠션 다 양 조절이 잘 되는 쿠션은 아니기 때문에 양 조절 꼭 잘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가져온 쿠션은 어뮤즈 듀젤리 쿠션 롬앤 베어워터 쿠션입니다. 이 쿠션들은 나는 쌩얼처럼 보이고 싶다, 피부에 큰 결점은 없는데 피부가 화사해지면서 내 피부보다 조금 더 좋은 피부를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쿠션입니다. 이 두 쿠션은 앞에 쿠션들이랑 다르게 메쉬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입자가 훨씬 촘촘하고 가벼운 게 특징입니다. 어뮤즈 듀젤리 쿠션 먼저 발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엄청 얇고 가벼운 제형이라 쿠션에서 느껴지는 쿨링감이 아니라면 내가 바르고 있는지도 모를 제형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피부가 뭔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드는 쿠션이에요.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정말 피부가 예뻐 보이는 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제형이 얇아서 모공 부각이 없는 건지, 모공 커버를 잘 해주는 건지, 발랐을 때 어느 정도 모공을 정리해주는 느낌이 들고, 이 듀젤리 쿠션을 바르고 난 후에 갑자기 건조함이 확 느껴지다가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쿠션 제형에서 수분이 약간 증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러고 나면 피부에 제형이 붙으면서 밀착력이 올라가고 수분이 약간 날아가서 그런지 입가에는 이런 들뜸이 생깁니다. 롬앤 베어워터 쿠션은 제가 오늘 가져온 쿠션 중에 쿨링감이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열감이 많아서 진짜 잘 썼던 쿠션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를 때 이게 발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얇고 묽은 제형이에요. 수분감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제형이라 내가 기초가 조금 과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때처럼 밀려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싹 지우고 다시 발라줬어요. 롬앤 쿠션도 처음 바를 때는 밀착력이라고 할 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에 붙는 게 느껴지는 쿠션입니다. 롬앤 쿠션도 바른 직후에는 모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코 옆에서도 깔끔하게 발렸어요. 입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뜨겠다 싶은 느낌은 있는데 아직은 어뮤즈 쿠션처럼 눈에 띄는 들뜸은 없었습니다. 7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유분이 올라오고 속건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뮤즈 쿠션 자세히 보시면 모공 부각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요. 코 옆에서도 끼임이나 들뜸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런 여드름 주변에서는 각질 부각이 있었습니다. 입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들뜨는 느낌도 들었어요. 롬앤 쿠션도 모공 부각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코 옆에서 약간 끼임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편이었습니다. 어뮤즈 쿠션부터 다크닝 확인하면서 수정 화장 해볼게요. 다크닝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쿠션 자체가 워낙에 제형이 얇고 약간 내 피부가 비쳐 보이면서 올라가는 쿠션이라서 그런지 다크닝이라고 느낄 만한 현상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수정 화장 할 때에도 안 바르는 것처럼 올라가서 크게 두꺼워진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들지 않는데 코 옆에서는 허옇게 각질이 다 일어났어요. 롬앤 쿠션도 아래쪽 지우고 다시 올려서 다크닝 확인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다크닝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수정 화장 해보면 이 시원한 느낌 때문에 없는 열감도 다 가라앉는 느낌인데 처음 발랐을 때 밀렸던 것처럼 얼굴 전체에서 때가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코 옆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카메라로 봤을 때 들뜬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만져보면 손에 때처럼 다 묻어 나옵니다. 이 두 쿠션도 정리를 해보자면 어뮤즈 쿠션은 수부지 분들에게, 롬앤 쿠션은 건성, 악건성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쿠션입니다. 구매하실 때 커버력이 0에 수렴한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굳이 높은 커버력을 가진 쿠션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구매하시는 거 저는 너무 추천드리는데 나는 그래도 약간의 커버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왔던 쿠션들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쿠션 10가지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이 짧은 영상 안에 쿠션 10가지를 담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나온 쿠션들이 제가 예전에 다 한 번씩 리뷰를 했던 쿠션들이라 자세한 리뷰는 여기 위쪽에 카드 걸어 놓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